예, 지난 며칠 사이에 우리 사회에요, 정말 애틋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 기사조차요, 언론사가 보도했다가 이 뒤에 나오는 이 사건은 천호대교에서 22일 날 새벽에 5시 40분에 모녀가 몸을 던져서 엄마는 숨지고 딸은 경상을 입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다 삭제되어서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고 결국은 이 어머니는 49살 먹었는데 죽었고 딸은 22살인데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이 기사가 삭제되고 이게 조용한가? 정권이 이제 이런 기사까지도 통제를 하는가? 제가 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언론사 찾아보면 기사가 삭제되었습니다. 전부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50대 식당 이 여조원이 자살로 내몰렸다. 이 기사도 지금 또 삭제돼서요. 한국경제가 보도했는데 이 여성은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고 7월 말에 수년간 일해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부담이 크니까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고 다른 식당에 일자리를 찾으려니까 지금 50대 여성을 다른 식당들도 다 줄이니까 찾기가 어려웠겠죠.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살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것들도 지금 기사가 이렇게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수년간 이 식당에서 일해 왔는데 주인이 이제는 임금을 주기가 어려워서 그만 나오라 하니까 혼자서 어린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식당을 찾아보다가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씨 지인은 어쩔 수 없이 식당 일을 그만둔 뒤 두 자녀를 부양하고 월세를 내려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잘 안 됐다. 최근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를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던 A씨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늘려줘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는커녕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려서 지금 이들을 중심으로 해고 사태가 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불행한 사태인데 이걸 갖다가 전부 기자들이 소설 쓰니 하면서 문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빚더미에 오른 40대 가장이 부인하고 세 딸을 이렇게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일이 충북 옥천에서 벌어졌어요. 자, 이 아내와 8살, 9살, 10살 연년생인 세 딸을 다 죽어 있는 것을 처제가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시신 주변에는 이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봉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약을 먹고 있다가 의식이 회복됐는데 가족을 죽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아직은 몸 상태가 시원찮아서 조사가 안 됐는데 이웃에 따르면 금도 도장을 운영해 왔는데 A씨는 최근 빚에 시달려서 도장 폐업을 준비 중이고 A씨의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여동생 집을 찾아가서 생활고를 하소연했고 여동생이 이제 전날 언니가 그러고 갔으니 위로를 하려고 방문을 했다가 다 자살한 걸 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자영업자 폐업하고도 관계 있지요. 새 모녀는 위서도 써놨을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어가는 서민들 이면에요,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한 평이 1억이라는, 한 평이 1억요. 24평짜리 아파트가 24억이라는 겁니다. 기가 찬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집값 때문에 서울시에 난리가 나자 집값 불을 땡긴 여의도 용산 개발을 박원순 시장이 스톱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문정권 들어서고 한 8월 달까지 석 달간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무슨 뭐 암호화폐고 폭등을 했습니다. 왜 빨리 안 잡냐고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리 대책이라고 뭘 했는데 부동산을 잡기는커녕 서울과 그 인근 도시들의 부동산 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고, 이제는 박원순이 한 달간 서민 체험을 한다고 옥탑방에 가더니만 그 결과가 의외로 강북의 부동산 붐까지도 일으켜버렸습니다. 강남의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절비하고 있는데 이제 강북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의도 용산 통개발에 문재인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가세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쌍으로 서울 시내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을 시킵니다. 앞에 죽어간 천호대교 모녀, 그 코리아 헤럴드에 영자 기사까지 났는데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모녀가 써놓은 유서가 무슨 폭발성이 있습니까? 최저임금 식당에서 잘린 여성도, 50대 여성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도장 폐업하고 자살한 여자, 가족만 죽게 하고 자신은 살아난 가장.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 서민들의 죽어가는 것조차도 더 이상 언론에 차단시켜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1인 방송 비판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질적으로 서울의 집값을 올리면서 서민들을 죽게 만들면서 집값 폭등의 수혜를 기득권층에서 얻게 만들어서 정권 잘한다라는 이야기, 또 자기 대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며칠 전에 옥탑방에서 내려오면서 강북 개발하겠다면서 집값 올리는 정책 발표한 사람이 이제는 어제 최근에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이 깊이 우려된다면서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와 추진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원순은 이 싱가포르에서 지난달 10일 가가지고 싱가포르처럼 이 용산이나 여의도를 개발하겠다고 떠들썩하게 이렇게 도화선을 당겼지요. 그래가지고 다주택자 중과세 좀 하겠다, 양도세 중과세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주춤해진 집값을 서울 전역으로 다 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서민 위한 정부에서 서민 죽이는 이런 정책들을 다 발표해서 이미 시중에는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이제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개발을 갖다가 잠정 중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겁니다. 정부는 투기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은 노무현 정권이 두 차례의 부동산 폭등으로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계급차를 만들어 준 것처럼 문재인 정권 똑같이 노무현 정권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다 하나씩 몇 십조 투자하고 얼마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삼성 뒤로 이제 기업들이 전부 순서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GS가 5년간 20조 투자 2만 명 신규 채용 이렇게 발표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지는 국민들이나 있습니까? 얼마나 폭등했는지 한번 봅시다. 서초에 반포 아크로 리버 파크 24평이 24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달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24평을 7억대 초반에 샀다는 겁니다. 신용대출까지 끌어가지고 다 땡겨서 샀다는 겁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 해서 기다린 내가 바보다. 지금 안 사면 인서울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샀다. 그런데 7억 주고 샀는데 지금 벌써 7억 7천만 원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다들 집집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집 사러 가자고요. 자, 이렇게 서울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 또 서울과 붙어 있는 위성도시 중에 때깔 좋은 동네는 전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묻지마 매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지금 이 정권의 잘못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불패론에서 이제는 서울 아파트 불패론으로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 그래서 물건도 안 보고 산다면서 지금 시중에 나오지 않은 자산가들의 돈과 은행 대출이 결합을 하면서 그것을 다 아파트로 사두는 쪽으로 가자. 이거 빠지면 내가 얼마 몇 억씩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아마 집사자에서 집 안 산 사람들은 지금 아마 전부 이런 소리들을 듣고 있을 겁니다. 덩신 같은 인간아 하고요. 그래서 이 집값을 잡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서민 정부를 외치던 정권에서 이걸 갖다가 그 말을 믿고 뒤로 빠져 있던 사람들이 집값이 확 올라가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묻지마 식으로 집값 대열에 합류하면서 지금 일주일 만에 그냥 뭐 2%씩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발 빼십시오. 자, 이 정권이 지금 경제가 아까 앞에 말씀한 새 가게에서 자살 사태가 벌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서민들은 견디지 못해서 오죽하면 출구가 없어서 자살을 하는데, 이 정권은 바닥 경제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붐을 즐기면서 방치하면서 또 앞에서는 마치 부동산 단속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듯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용산 집값 올리는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하는 위선적인 태도가 부동산 투기꾼들, 냄새 잘 맡는 부동산 투기꾼들한테는 다 읽힌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조차도 강북이 못 사는 사람 동네니까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강북을 개발하겠다면 용산 여의도 통개발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그 개발의 모습 속에서 무슨 경전철을 곳곳에 놔서 어떻게 하겠다 소리도 하지 말고 그 개발의 유행을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이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행태로 권역별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부동산 올리는 재주 하나 있다는 걸 이번에 과시한 겁니다. 그걸 아니라고 해서는 저는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한국의 경제가 언제 무너지냐? 제가 볼 때 올 겨울부터, 늦가을부터 11월쯤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내년쯤 가게 되면 가계부채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감당이 좀 불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전부 집 사는 데 뛰어들고 있어요. 자, 가계부채가 1,500조인데 이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정권이 집권 이후에 초반부터 이 가계부채를 누지르는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다 대출을 잘 안 해주고 DTI니 뭐니 다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값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어떤 행태로든 가계부채 또한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갈지도 모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국이 디커플링해서 우리는 안 올린다고 마냥 버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등으로 한마디로 주택의 수요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저출산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져 가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다. 일본하고 우리가 다르다라고 흔히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의 경제 현상이 일본하고 한국이 동조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다르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웃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감당을 하려고 지금 이러는가 좀 매우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89년부터 시작돼서 91년에 본격적으로 터져버리는 부동산 거품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만약에 그게 발생할 경우 이건 주택시장을 넘어서 금융시장의 붕괴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2020년쯤에 한국에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할 거다. 올 한 11월쯤부터 시작을 할 거다. 지금 모든 수치가 한국 경제가 이대로는 견딜 수 없는 쪽으로 몰아가고 내년부터 이제 곳곳에서 자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과 이 금리 차를 감당을 못해서 한국도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은행에 가계부채를 부동산 담보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갚지 못해서 무너져가고 자영업자들이 은행 부채를 갚지 못해서 무너져가면서 금융기관의 위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지나치게 올라가는 부동산 문제를 얼마 전까지도 지금 바람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박원순은 자기가 가진 탁월한 능력이 나도 부동산을 올릴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것처럼 착각을 했죠. 이 사람은 무슨가 강박관념에 쫓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남산에 밑에 산책로라고 만드는 고가도로 정말 불편해 죽겠습니다. 그거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거 지금 다니는 올여름 땡볕에 누가 그걸 걸어 다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도 숨이 확확 차고 그 위에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정원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니까 이제 급기야 옥탑방에 가서 살길래 진짜 서민 생계를 좀 고민하려고 저러나 생각을 한 순진한 사람들의 기대를 배반하면서 내려오자마자 강북 개발을 외쳐버렸습니다. 자, 싱가포르 가서 기껏 배워온 게 서울을, 용산을, 여의도를 싱가포르처럼 만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니만 이제는 온 서울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불과 47일 만에 이 지식의 한계와 능력의 미천을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큰 소리를 쳤지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집을 이렇게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전에 몇 달 전에 팔은 사람, 작년에 팔은 사람은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주인들은 이 계약금을 그냥 떼이고도 계약했다가도 안 판다고 지금 다 거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박원순은 이 자신의 이 강북 플랜을 고수하겠다고 합니다. 정책은 그 정책이 뜻하는 바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될 건데 박원순은 지금 이번에 확실히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 버렸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부동산 올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그리고 거기에 누가 조연으로 등장했어요? 하는 것마다 이중적인 문재인이 조연으로 등장을 해서 부동산 올리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칼럼에 보면 미친 집값에서 무능도 무책임도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고용 쇼크에다가 분배가 악화돼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밑에서부터 60%가 소득이 줄어버리고 최고소득층만 소득이 많이 늘은 현실에서 이제는 이 집값까지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회원수 50만 명이 넘는 부동산 카페에 오른 베스트글이 화제라고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폭등은 정부의 핵폭탄급 헛발질 정책 때문이라며 나보고 짜라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못 올릴 정도다라고 부동산 전문가가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실거주시 비과세, 대출 규제라는 3종 세트가 손잡으면서 서울 집값이 하늘을 뚫고 달나라까지 날아올라 팬티 벗고 춤추고 난리 났다라고 조롱을 하면서 문재인의 업적에 추가돼야 된다. 집값 폭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과거에 토건의 대명사를 지금 진보 좌파들은 MB라고 하는데 지금 박원순이 이번에 한 방에 핵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집값을 올리는 능력은 MB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탁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부동산 사이트에 올랐던 글 중에 이번 정권이 다 알면서 세금 왕창 떠들고 일부러 이런 건지 아님 마음만 따뜻하고 머리는 비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은수는 이제 거둬들이겠다라고 자기 주장을 잠깐 보류했는데 이렇게 예민한 정책, 즉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버릴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무능도 무책임도 넘어서 정말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박은순뿐만 아니라 책임이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 2다라고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부동산이 2배나 폭등을 한 노무현 정권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이제 상실감에 젖은 서민들은 전부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릴 겁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